사법 리스크 그거는 뭐 이미 철진한. 너무 진짜 대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해서. 아니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제야 그 도지사 선거할 때부터 이게 다 나왔던 이슈들이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지? 2018년이요. 18년. 2018년에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전에 나온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심한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년 이상 우려먹은 거예요. 그 5년 정도 같은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맞아요. 성남 FC도 그래. 그러니까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근데 그때도 맨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그 성남 FC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왜 뇌물이 되지? 그 제3자 뇌물이래. 그래서 그게 왜 제3자냐고 성남 FC가 성남시가 구단주인데. 그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돈을 받은 제3자하고 그 공무원 당사자하고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하고 직접적인 그 인과관계는 없어서 적어도 간접적으로 좀 이해관계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돈을 받았다. 또는 뭐 우리 뭐 처제가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제가 돈 벌면 좋지. 또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성남 FC가 돈 번 게 그 이재명하고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그죠? 그 아버지 집 산 거 그게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니까 그 미르재단 최순실 사태 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삼성하고 뭐 저기 어디죠? 그쪽에서 거액을 후원금을 낸 거 있죠. 후원금 낸 이거랑 자꾸 연계시키던데 완전히 틀리죠.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원금 낸 것도 일부는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무죄 났죠. 크게 세 단계가 나왔는데 그냥 낸 거는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른 대가성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라고 했던 거 또는 이걸 하세요 해달라고 말을 했던 거 이건 직권남용이 인정된 거는 있는데 그냥 낸 거는 이거는 그 무혐의가 특히 어디로 났냐면 그 정경련 통해서 같이 나눠준 그 나눠 가진 거 그 낸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전부 다 무혐의가 났어요. 다 무죄 났어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미르재단에 그 후원했던 삼성의 이재용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했잖아요. 그리고 신동빈 롯데 그 그룹 총수도 독대했다고요. K스포츠에 했던. 근데 지금 이 성남 FC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이 뭐 두산 그룹이랑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 저기는 민간 법인이었잖아요. 미르재단은. 네, 민간이에요. 민간. 네.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또 뭐 네이버라든지 또 현대백화점, 농협도 후원했거든요. 성남 FC에. 그럼 거기는 뭐냐 그러면 차이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요새 한참 뭐 저기 여기저기 SNS 돌던데 경남 FC 관련해 가지고 경남 FC는 후원이고 오히려 그게 그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뭐 그냥 사진을 막 그 세트로 해가지고 막 돌던데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경남 FC가 더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경남 FC는 이제 프로 축구 1부 리그에 속하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성남 FC는 1부 리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리그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부 아니야? 3부? 2부인지 3부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게 좀 이상해. 특히 연결 고리를 잡는 게 무슨 6급 공무원인지 8급 공무원인지 한 사람 진술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두산그룹에서 나온 내부 문건하고 이 두 개를 걸었던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의 범죄 의도가 되는지 제3자 뇌물이라면은 뇌물하고 그 돈하고 제공된 돈하고 어떤 행동 공무원의 행동하고 인과관계가 그렇죠. 명백하게 드러내 대가관계가 완전히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인과관계 연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기소하면은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기소돼야 돼요. 그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한 그렇죠. 행정이고 이거를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한 거를 맞아요. 검찰이 다시 그냥 뒤집어갖고 이거는 표적 수사예요, 이런 게.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이게 저기 뭡니까 북송 사건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특별한 뭐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그냥 결과만 바꿔서.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그냥 뭐 한두 마디 뭐 이상한 이거 같은 경우 진술만 하나 바꿔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사실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있냐면은 그 과거 춘천시장 같은 경우 그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은 저기 춘천에 여기 좀 마임 축제 이런 거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거다 내라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 했다고 이제 제3세물로 기소가 돼가지고 실제 1심에서는 꽤 유죄까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유죄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우리 저 춘천을 위해서 발전한 이런 문화단체 이런 데 주세요. 자기가 사양한 건데 이걸 제3자뇌물로 끌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해요 구조가. 네, 거꾸로 또 시민의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세금으로 맞아요. 오히려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준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큰 건데. 예, 그다음에 우리 장영화 변호사. 그분은 도대체 진짜 누가 비호하는지 어디서 그 문신 온몸에 문신 잔뜩 있는 사람한테 돈 따발 갖고 와갖고 이재명 의원한테 돈 줬다. 어떻게 막 허위로 이런 것들을 했다가 분명히 그 압수수색까지 하고 했는데 불기소 결정이 나왔어요. 그분이야말로 지금 저기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고의적이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불기소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 검찰이죠. 그 대표적인 게 장영화 변호사가 그 녹취록이 있거든요. 그 박철민 그 조폭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랑 통화하면서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니야 이런 게 녹취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게 국민들에게서 공개됐잖아요. 국민들이 사진 그거 바로 반나절 만에 확인돼가지고 다 거짓인지 확인됐는데 이틀 뒤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또 했다고요. 장영화 변호사가. 근데 그때 그 장영화 변호사의 변호인 한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40년 직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으로 봐야 될 내용이나 이거죠. 진짜 거의 윤석열 쪽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불기소. 그렇죠. 지금 사실 불기소가 나온 사람들이 뭐 여기 이제 제법 있던데 그 사람들은 사실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 나오네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화 불기소, 소가 웃을 일. 저렇게 얘기하면 줄리 의혹은 왜 기소를 그렇죠. 합니까? 저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를 하지 않나요? 저건 이의신청은 재정 신청을 한다 해야죠.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 재정을 했죠.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했고요. 지금 백현동 건하고 뭐 이렇게 또 한 건 그 고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 백현동 건 관련해서 뭐 협박으로 느꼈다. 느낌하고 생각을 기소했잖아요. 내 느낌인데 어쩌라고. 근데 이 장영화 변호사는 그 조폭 박철민이가 한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장영화 변호사 건은 우리 당에서 엄청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까지 하고 이건 끝까지 장영화 변호사가 그 돈다발이라고 하면서 그거 한 거 저희가 옛날에 돈다발까지 새겨서 다 추적해갖고 저에게 그 조작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하여튼 그냥 이거는 뭐 정치,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미래 권력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장영화 변호사가 그 전에 성남에서 출마도 3번이나 했었잖아요. 맞아. 이재명 후보하고 하지 않았어요? 경쟁했죠. 그렇죠.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막 껴안고 있는 사진 막 찍어서 올리고 막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마고 석동현 변호사. 이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 그 대호 프로젝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런 것 같다. 그 사람 원래 그 로펌 이름도 원래 대호였어. 원래 로펌이 대호래서 그 대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윤석열을 차기 옛날에 저희가 대권 나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분 석동현 변호사 뭐 맞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 안 맡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도는 소문에. 석동현 변호사가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며칠 전까지 그 정권 출범하기 며칠 전까지 뭐 할 것이다, 어떤 거를 맡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약간 은근히 기대감을 비쳤는데 그랬는데도 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이번에 보면은 그 윤석열 캠프에서 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법조인들.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의외로 역할을 못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좀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좀 많이 들려요. 보면 들리기도 하고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그 로펌 이름 바꿨어요. 대호에서. 뭐래요? 본인이 이름 바꿨다 그랬어. 이름 바뀌셨네요. 이랬더니 로펌 이름이 바뀌셨네. 딴 데로 가셨나요? 이랬더니 아니 하도 대호 하길래. 저분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호는 아니죠. 저분이 그럼 킹메이커인데 저분이 최근에 김건희 그 건의사랑 그거 없애야 된다고 확실히 좀 서운한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석동현 변호사 뭐 주변 측근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네. 간신배들이 돈만 노리는 간신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떡국물 얻어먹으려 하는데 거기에 눈이 지금 돌아가 있다는 이런 비판을 한대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똥파리잖아. 네. 권력 주변에 모여가지고 뭐 얻어먹을 게 없나 뭐 꼬이는 이런 똥파리 같은 건데 그런 똥파리들이 많이 모연 그 똥파리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똥파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한대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의 40년 지기들을 계속 지금 이제 손절하는 거네요. 권성동도 지인이잖아요. 석동현은 차기 공수처장 노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차기 공수처장을 여야에서 만약에 한 명씩 추천하거나 뭐 어떻게 되면 옛날에도 석동현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저기 친밀한 관계면 얘네들이 누구 눈치 봅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기 뭐 우리 특검을 하든 뭘 할 때 상당히 지금 그 곤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에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주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골수 검사 출신이고 거기에 그 모든 그 간부진들을 다 이렇게 친윤으로 다 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한 변호사 앞으로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올해 말인가 내년 초인가 있을 예정인데 이 대한 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의외로 불똥 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중요해지는 게 바로 내년 이 다음번에 이제 그 대법관 또는 그 공수처장 또는 앞으로 혹시 모를 특검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아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